이번 NBA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놀랬던 움직임은 휴스턴 로켓츠가 카펠라를 코빙턴과 트레이드한 것이다. 카펠라를 트레이드했다는 것은 휴스턴에 있는 키 198짜리인 터커에게 센터를 맡긴다는 것인데 왜 휴스턴은 카펠라를 팔면서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스몰볼을 취한 것일까? 휴스턴이 카펠라를 팔아버린 이유는 제임스 하든에 대한 더블팀 때문이다. 제임스 하든은 이번 19-20 시즌 경기 내내 공만 잡으면 더블팀을 당하고 있었다. 더블팀의 가장 쉬운 대처법은 패스를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대부분 노마크인 선수는 웨스트브룩이었다. 노마크인 웨스트브룩에게 공이 오게 되면 웨스트브룩의 3점은 좋지 않기 때문에 3점을 쏘지 않고 돌파를 하였고, 이 웨스트브룩의 돌파가 하든에게 가해지는 더블팀에 대한 주된 대처 방법이었다. 문제는 웨스트브룩과 카펠라의 조합이 전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카펠라라는 선수의 특징을 말하자면, 카펠라는 득점을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선수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받아먹기에 특화된 선수라는 것이다. 카펠라의 득점 중 80%가 어시스트를 동반하는 슛이며, 그런 카펠라의 주요 공격 루트는 엘리웁 덩크였다. 엘리웁을 제외하고도 대부분 달리는 상황에서 패스를 받아 득점을 만들어냈었으며, 달리는 상황들을 제외한 서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카펠라의 골밑 공격은 야투율 30%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준다. 휴스턴이 외곽으로 나와 골밑에 공간을 만들어줘도 카펠라의 1대1 공격은 약하기에 시도하지 못했으며, 제임스 하든 또한 더블팀으로 공격이 불가능하고 이 둘을 제외한 선수들이 공격을 만들어가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브룩과 카펠라의 조합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휴스턴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카펠라가 웨스트브룩과 맞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웨스트브룩이 빅맨을 이용하는 방식 때문이다. 제임스 하든과 카펠라의 조합이 강력했던 이유는 제임스 하든의 플로터와 카펠라의 엘리웁이라는 이지선다 때문에 수비수들이 혼동하여 잘 못 맞기 때문이었다. 웨스트브룩은 플로터를 사용하지 않기에 빅맨과의 이지선다보다는 빅맨이 골밑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을 활용해 돌파를 하는 스타일이었다. 실제로 카펠라에게 웨스트브룩은 74개, 하든은 9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하든은 39개의 엘리웁 득점을 만들어줬고 웨스트브룩은 카펠라에게 12개밖에 엘리웁을 만들어주지 못하였다. 웨스트브룩이 카펠라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한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카펠라의 수비가 웨스트브룩에게 도움 수비르가 비어있는 카펠라에게 패스를 하는 장면이다. 앞에서 말했듯 카펠라는 정주된 상태에서의 득점력이 매우 낮으며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카펠라의 존재는 하든을 제외한 고든과 웨스트브룩에게 돌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정리하자면 하든은 매 경기 더블팀을 받게 되고 그 더블팀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브룩의 돌파를 살려야 하며, 웨스트브룩의 돌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카펠라를 치워야 했다. 휴스턴은 카펠라 대신 3점이 가능한 코빙턴을 트레이드하여 웨스트브룩을 위해 골밑에 공간을 확보시켜줬다. 실제로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웨스트브룩은 골밑에 공간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1대1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레이커스가 어설프게 도움수비로 오는 순간 웨스트브룩은 바로 킥아웃을 하여 휴스턴의 외곽 자원에 3점 찬스를 만들어냈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을 제외한 모두가 3점이 가능하기에 하든에 대한 더블팀의 대처도 매우 쉬워졌다. 하든에게 더블팀이 오는 순간 하든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를 주면 추가적인 패스 한두 번으로 오픈 3점 찬스를 만들어 하든에게 가해지는 더블팀의 압박을 이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스몰볼이 완벽한 전략은 아니다. 분명 확실한 단점은 존재한다. 특히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휴스턴은 빅맨이 골밑을 공략하려고 하면 골밑에 대한 더블팀을 통해 공 투입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모든 공 투입을 막아줄 수는 없고, 공이 투입되면 휴스턴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었다. 이 경기에서 웨스트브룩과 하든은 파울 5개, 터커는 파울 4개로 파울아웃을 당할 뻔했으며, 레이커스의 빅맨인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66%의 야투율로 31득점을 허용하여 골밑 수비는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사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레이커스의 공격에서 아쉬웠던 점은 골밑에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공을 투입하고 휴스턴이 더블팀을 가는 타이밍에 컷인을 하는 전략을 휴스턴이 대처를 못하였는데 4쿼터부터는 해당 공격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두 번째 단점은 지나친 3점 의존도다. 3점은 야투율의 편차가 큰 공격 방식이다. 슛감이 좋지 않다면 오픈 찬스를 아무리 만들어도 잘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공격 옵션이란 것이다. 휴스턴의 스몰볼은 3점이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 모든 공격 옵션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 선즈와의 경기에서 3점이 들어가지 않자 득점이 끊기며 가비지 패배를 당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공격이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것이다. 휴스턴 스몰볼의 공격 패턴은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정규 시즌처럼 당일성 경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휴스턴은 우승을 노리는 윈나우 팀이다. 과연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러한 공격 방식이 통할지 조심스레 생각되는 휴스턴의 전술이었다. 끝!